장마 전선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촬영 날짜를 잡지를 못하고 있다가 오늘은 오후에 잠시 이렇게 장맛비가 주춤하는 사이에 삼천포 앞바다에 나왔습니다. 이곳은 저도 일명 딱섬이라고 부르는 곳이기도 한데요. 저도 자대에 오늘은 나와서 생활 낚시인 문어 낚시와 그리고 감성돔 낚시를 이렇게 병행을 하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주에 사시는 정대영 씨와 같이 출조를 했습니다. 정대영 씨는 저도의 포인트에 대해서는 훤히 알고 계시는 분인데요. 정대영 씨에게 잠시 정어도의 낚시 패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섬은 여기에는 저도 하기도 하고 딱섬 하기로 합니다. 아마 가까운 내만권에서는 여기만큼 포인트도 무난하게 낚시할 수 있는 곳, 생활 낚시로 할 수 있는 게 최고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대 행성은 1번, 2번, 3번 작업장 T자 자대까지 5개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썰물 포인트로서는 1, 2, 3번, 덜물 포인트는 작업장 4월 초팔 전후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을까지가 낚시가 간순돔으로 위주로 많이 낚시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생활 낚시로서는 현재로서는 문어 7월 1일부터 지금 생활 낚시도 문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어 낚시를 하는 마리수 조과는 부지런한 사람들은 뭐 한 20발 이상도 하신 분 계시고요. 초보자분 오시도 아마 무난하게 집에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정도 10발이 수준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씨알은 문어 씨알은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은 300g에서 800g 좀 있으면 커지면 2kg까지도 나올 수 있는 곳이 여기에 딱섬 생활 낚시터인 곳입니다. 문어 채비를 꾸렸습니다. 문어 전용대입니다. 굉장히 좀 투박스러운 그런 낚싯대고요. 릴은 4000번 릴에 합사 3호를 감았습니다. 그리고 도래에 애기를 달고 추를 달았습니다. 추는 20호 추를 달았습니다. 이곳은 지금은 물살이 굉장히 좀 빨리 흘러가는 그런 곳이기에 20호 추를 달고요. 애기는 하나를 달아도 되고 2개를 달아도 3개를 달아도 됩니다 하는데 지금은 뭐 3개 색깔별로 어느 색이 지금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색깔별로 하나를 달았습니다. 보통 보면은 여 위에다가 반짝이를 많이 답니다. 문어 낚시를 할 때는 반짝이를 달아서 이것이 뭐 물속에 내려가면은 문어들에게 이렇게 바짝바짝 이렇게 시각을 자극시키면서 공격성을 가지게 만드는 뭐 그런 그것이 있는데 오늘은 그것을 준비를 하지를 못하고 그냥 애기만 달아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어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공격성이 강한 그런 놈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런 서식하고 있는 그 주위에 다른 놈들이 이렇게 침범을 하면 이렇게 와서 확 이렇게 덮쳐버리는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문어 낚시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일단은 멀리 던져서 한번 감아드리는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리가 좀 빠릅니다. 일단은 충분히 좀 가라앉을 때까지 스풀에 원줄을 조금 풀면서 낚싯대를 한 45도 정도 이렇게 세워서 살살 감아드리는 거죠. 초리대 끝을 살살 움직여주면서 천천히 이렇게 감아드리다 보면은 묵직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문어가 있는 곳에 지나가다 보면은 문어가 이상한 놈이 이렇게 자기 근처에 오면 확 이렇게 발로 이렇게 감아버립니다. 감아버리다 보면은 묵직한 느낌이 들죠. 이렇게 소리대를 살살 이렇게 들었다 보면 흔들다 보면은 묵직한 찐득한 느낌이 들면은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바닥에 이렇게 애기가 걸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걸려서 묵직한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아니면은 문어가 올라타서 묵직한 느낌이 들 뭐 2가지 이유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바닥에 걸렸더라도 이렇게 하면 3개 왔습니다. 한 마리가 올라옵니다. 문어. 어이구. 우와, 크다. 우. 또 물입니다. 어이구.
우와, 안 떨어진다. 아이고, 아유. 조금 전까지는 그 애기를 어두운 색을 사용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이 녹색에서 적색 애기로 하나를 살짝 바꿨거든요. 바꾸니까, 뭐, 애기 색깔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문어 낚시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기술이 없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고, 내 채비가 바닥에 닿여 있을 때, 묵직한 느낌이 들면은 뭐 미끌림이든 문어가 올라탔던 간에 이렇게 힘차게 한번 챔질을 착 해주면서 일단은 띄운 다음에 감아 들이다 보면은 묵직한 느낌이 드는 것 같으면은 그것이 문어라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감아 들이면은 낚을 수 있는 초보자나 뭐 여성분들이나 손쉽게 이렇게 낚을 수 있는 생활 낚시이기도 합니다. 문어 낚시는. 선상 낚시를 하면서 문어 낚시는 고패질이라고 합니다. 고패질을 계속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지만은 이런 뭐 자대라든지 갯바에서 문어 낚시를 할 때는 되도록이면은 낚싯대를 이렇게 세웁니다. 낚싯대를 한 45도 정도로 이렇게 세운 다음에 소리대의 탄성으로 살짝 들면서 까딱까딱까딱 이렇게 놀려주는 방법으로 이곳은 돌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애교로서 바닥을 찍어 보면은 문어들은 어떤 데는 지보다 더 큰 이런 큰 돌을 안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엄청 무겁거든요. 그래서 낚싯대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굵은 문어 전용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줄은 합사줄 P라인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늘어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일반 찌낚시를 할 때 사용하는 낚시 원줄은 나이론사입니다. 나이론사 같은 경우에는 쭉쭉 늘어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어 낚시라든지 뭐 지깅, 애기, 루어 낚시 같은 경우에서는 늘어나는 것은 이렇게 낚싯대에서 텐션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사용을 하지 않는데요. 또 미끌립니다. 아이고. 오, 문어다. 미끌림이 아니라 문어가 돌을 안고 있었는지 묵직하게 당기줍니다. 와, 이거 묵직하다. 와, 크다. 우와. 엄청나게 큰 쓰레기가. 이런 것도 올라옵니다. 문어 낚시를 하다 보면. 아이고. 야, 바닷속이 완전 낚싯줄로. 어느 물이 터져버렸는지 낚싯줄과 미역과 여기는 자대마다 이렇게 쓰레기통이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통이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참 바늘이 애기 전용 바늘은 좀 굉장히 좀 약합니다. 약한 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끌림이 생긴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원위치를 새겨주는 것이 좋죠. 지금 너무 이렇게 미끌림이 생기고 그리고 쓰레기를 건져 올리더만은 완전히 이렇게 우산처럼 이렇게 펼쳐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므려 줘야 됩니다. 이곳 저도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과 함께 생활 낚시 오기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저도 안에는 민박시설, 그리고 또 이 좌대, 그리고 방파제에서도 또 많은 고기들이 뭐 문어부터 시작해서 기타 잡어들은 또 엄청나게 또 나오는 곳이고요. 그리고 감성돔, 이곳 같은 경우에는 그 1년에 한 번씩 취업 방류 사업을 꾸준하게 이렇게 어촌계에서 하고 있는 그런 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수중 카메라로 이렇게 물속에 이렇게 내려보면은 이 자대 밑에는 엄청난 치어들이 지금 돌돔, 감성돔, 많은 치어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이런 섬들은 어촌계에서 이런 치어 방류 행사를 곳곳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자원이 모르는 것다. 누구가 또 미끌림이었구나. 미끌림인지 문어인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돌문어라 그러죠. 문어 같은 경우에는 뻘밭보다는 이렇게 자갈돌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 그런 곳에서 서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이 문어 포인트로서 유명한 그런 곳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문어배들이 안 보이는데요. 본격적인 문어철이 되면은 이 앞바다가 문어 낚시하는 배들로 쫙 이렇게 장관을 이루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 오늘은 장맛비가 오전에 오다 보니까 배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문어배들이 보이지 않네요. 이렇게 찍어보면은, 들었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바닥에 이렇게 내 봉돌이 이렇게 쿵쿵 이래 찍는 그런 감각이 낚싯대 끝에서 옵니다. 이렇게 살짝 들었다가 놓고 다시 조금 감아주면서 다시 들었다가 하면 이렇게 콩콩 찍어주는 겁니다. 콩콩 찍어줌으로써 물속에 있는 문어들이 소리를 듣고 이 무슨 소리냐 하고 확 달드는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낚시를 하는데요. 문어다.
문어 낚시도 참, 낚시는 다 재밌습니다. 어떤 분은 문어 낚시가 무슨 재미로 낚시를 하느냐 하지만은, 문어 낚시든 또 오징어, 갑오징어 낚시든 이렇게 해보면은, 찌낚시와는 또 다른 또 그런 또 매력이 있습니다. 문어는 낚을 만큼 낚았습니다. 뭐 한 서너 마리 낚았으니까, 지금부터는 감성돔 채비를 해서 감성돔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철수 시간이 밤 한 11시에 마지막 배가 뜹니다. 그래서 너무 뭐 늦게까지 어두울 때까지는 있을 필요는 없겠지만요. 그래도 한 7시까지 지금 한 2시간 정도가 남았습니다. 2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낚시를 안 해보고 감성돔 낚시를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40부터 한 50 넘는 그런 감성돔들도 자주 출연하는 삼천포 바로 여기서 뭐 육지하고는 어떻게 보면 뭐 저 실력으로도 헤엄쳐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입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섬이지만은 워낙 이렇게 물골이 잘 발달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여기서 취업 방류 사업, 그리고 또 앞에는 또 인공어초도 많이 있답니다. 앞에 인공어초도 많이 넣어 놓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감성돔, 굵은 감성돔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채비를 꾸리고 지금부터는 감성돔 낚시를 해봅니다. 며칠 동안 많은 양의 장맛비에 물색이 흐려져 있어 감성돔 낚시를 하는 정대영 씨는 아직까지 입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류가 뻗어나가는 이런 곳에서 매듭이 없이 하는 전유동이나 전청 낚시 같은 경우에는 낚시하기가 솔직히 조금 힘이 듭니다. 반유동 같으면은 지금 이곳 수심이 한 14, 5m가 나온다고 하니까 몇 호찌를 썼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죠. 예를 들어서 뭐 1호찌를 썼느냐, 2호찌를 썼느냐, 3호찌를 썼느냐에 따라서 채비가 이렇게 꺾이는 각이 틀릴 겁니다. 그래서 그 채비가 흘러가는 각을 보면서 한 17m, 18m 아니면 한 20m 정도 이렇게 면사 매듭을 주고 이렇게 흘리다 보면은 되겠지만요. 그 면사 매듭이 없이 하는 이런 낚시로서 바닥을 이렇게 더듬고 내려간다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무거운 봉돌을 달아서 일단은 조류가 빠르고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내 채비를 먼저 바닥을 내려야 됩니다. 바닥을 먼저 이렇게 봉돌이 바닥에 닿이는 느낌을 받도록 먼저 봉돌을 바닥에 닿이도록 만들어 놓고는 바닥에 닿았다 싶으면은 여기서 살짝 이렇게 들어줬다가 조류가 좀 빠르다 싶을 때는 살짝 이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딱 이렇게 걸면서 딱 잡고 있으면은 내 채비가 바닥에 닿았던 봉돌이 이렇게 썩 이렇게 저절로 떠오르도록 서서히 떠오를 때 다시 베일을 젖혀놓은 상태에서 원줄을 잘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어느 정도 내가 바닥에서 채비가 떴다 싶을 때 다시 한번 싹 풀어주고 봉돌이 무거운 봉돌이 다시 흘러가면서 바닥에 풍 닿았다 싶으면은 다시 입질을 기다리면서 견제 동작 살짝 당겨주면서 입질이 없으면은 다시 한번 살짝 들면서 조금 풀어주면서 다시 채비를 흘려 보내는 방법, 뭐 이런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겁니다. 면사 매듭이 없이 하면서 내가 어느 일정한 수심 14, 5m를 일정하게 쫙 이렇게 흘러보내기라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힘듭니다. 조신이 낚시를 해도 아마도 그것은 뭐 불가능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힘든 낚시가 되는데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조류가 빠른 곳에서는 봉돌을 무겁게 달아주는 것이 최고입니다. 내 채비가 조류에 맞도록 이렇게 잡았을 때 어느 정도 살짝 떠오르도록. 이곳 저도는 조류 소통이 좋고 물속 징이 암초 지역이라 문어와 감성돔 등 많은 어종들이 서식을 하지만 오늘은 장맛비의 흐린 물색 때문인지 감성돔 입질은 한 번 받지 못하고 낚여 올라오는 것은 고등어와 보고들만 미끼를 탐하며
그렇게 시간은 흘러갑니다. 문어 낚시도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누군가